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NLT입니다. 일단 NLT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안 되는 미국 기업입니다. 굉장히 소형주이고, 또한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쪽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투자자로서는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이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개발이라던가 특히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해양 시추, 해양 플랜트 이쪽에 이제 산업들을 보자면 지금까지는 육상을 위주로 뭐 육상 풍력, 육상 태양광, 육상 시추, 육상 천연가스 설비 이쪽에 대한 육상에 대한 대부분의 그런 에너지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면서 이제 해양에 대한 그런 설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도 그럴 것이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는 빈 땅에 신도시를 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과연 어디가 더 빠르고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예,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차라리 빈 택지에 신도시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기존의 땅들에 있어서는 땅에 무언가를 지으려고 할 때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에너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에는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비용도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주인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혹은 기업과 정부가 합작해서 매우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라던가 해양 LNG 설비라던가 풍력 태양광 풍력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해양풍력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어제 분석해드렸었던 1승 같은 경우도 제가 FSRU, FSRU를 통해서 해양 이제 부유식의 재기화 설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분석해드리고 어제도 11%가량 오른 상태에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좀 급등을 했습니다. 12%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현재 제 투자 수익률은 1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3% 이상입니다. 정확히는 안 맞었는데 33%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해양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NLT는 무슨 기업이냐 하면 해상풍력과 관련 깊은 기업입니다. 사실 해상풍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육상풍력에 추려져 있었어요.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최근 들어서 기술력이 발달하고 있고요. 특히 블레이드의 그런 크기가 굉장히 커지면서 육상에다가는 좀 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크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산이라던가 자연 혹은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바다는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죠. 특히나 이 타워에다가 산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뭐 풍력이 이제 해양 생태계를 방해한다, 망친다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지만 이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상용화가 되면서 저는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그나마 일말의 견제거리도 사라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 NNT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다에다가 이 엄청나게 거대한 해상풍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옮겨야죠. 어떻게 옮깁니까? 비행기 타고 옮깁니까? 헬기 타고 옮깁니까? 그렇다고 뭐 기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배를 통해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배마저도 사실 각자의 용도가 있어요. 벌크면 벌크, 에너지면 에너지, 유조선이면 유조선, LN지선이면 LN지선 이렇게 다 각자의 용도가 있고 마찬가지로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기자재들을 옮기는 배도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이름까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WTIV라고 이런 LNG 선을 이제 부르는 것처럼 WTIV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에요. 네, NLT가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시장 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폭락을 거듭했었죠.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는 이제 스콜피오 홀딩스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회사인데 사실 스콜피오 벌커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름까지 바꾸면서 벌커에서 그러니까 원자재를 실어 나누는 그런 선사에서 이제는 해상 풍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선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이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서 일단 2025년부터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선사의 수요가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앞서는 시대가 이제 2025년 이후부터 확실하게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 수주 잔고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사실 별로 없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3사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배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최소 2026년 하반기 2027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다 아무리 빨라도 2025년 전에는 이런 WTIV가 그러니까 해상풍력 기자재를 옮기는 나라는 이제 배에 대한 그런 인도가 이제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런데 2025년부터 이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사실 앞서는 것도 뭐 한두 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네, 뭐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부족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NT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배의 대수는 대략 한 다섯 대입니다. 참고로 이 해상 풍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배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배가 20대가 안 돼요. 대략 15대 내외이기 때문에 그중에 3분의 1을 NLT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4천억 원대의 그런 굉장히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도에 그나마 2025년도에 양도를 받을 수 있는 선사가 있습니다. 어디냐? NLT입니다. 네, NLT가 이미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두 척의 가장 큰 배, 네, 가장 큰 그런 해상풍력에 이제 기자재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배를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인도를 해달라고 두 척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느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수십 대의 벌거선들을 일괄 매각했고요. 그 매각한 자금으로 계약금과 그리고 중도금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2024년 3분기, 네, 24년 3분기에 납품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대는 2025년 2분기에 이제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2025년도부터는 NLT의 실적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빠르면 2024년 3분기부터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미 5대의 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딱히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하나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이제 해운사에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상풍력 혹은 뭐 그냥 풍력도 마찬가지고 이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보다 2010년 10년에서 15년 이때 사이에 나왔던 풍력보다 지금 수주가 되고 있는 풍력의 크기가 약간 두 배가 더 큽니다. 두 배가. 그만큼 당연히 배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정도의 규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배의 대수가 뭐 그나마 NLT 같은 경우는 두 대 정도가 있고 나머지 세 대는 이 정도의 규모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안 돼요. 따라서 이 세대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대까지는 이미 2023년까지 계약이 전부 다 꽉 찬 상황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NLT가 가지고 있는 배의 그런 수주라던가 혹은 계약도 2023년까지 두 대 정도는 꽉 채워서 돌아다니고 있고 나머지 한 대도 2023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모두 찬 상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상황이 매우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장전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뭐 중국, 한국장 다 하락했고요. 유럽에서 이번에 물가지수가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 역시나 지금은 좀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 기준 올해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시장만 본다면 10배가 더 커집니다. 올해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 2030년까지 커지는 물량이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10배가. 엄청난 성장세가 아닐 수가 없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이보다 더 큰 성장을 보이는 섹터는 사실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선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해운사 중에 하나가 바로 NL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NLT 같은 경우도 지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배가 뭐 한 척 아무리 잘 채워줘봤자 두 척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2024년 3분기부터 이제 2025년까지 두 대의 가장 큰 규모의 배가 만약에 양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주가는 10중 8구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지금에서야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두 대를 인도함에 있어서 사실 뭐 한 대당 3천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NLT 입장에서는 이 두 대를 인도함에 있어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벌크 전사들, 벌크 이제 선원들을 수십 대를 매각을 하면서 대략 한 2조 원 정도, 1조 5천억 이상의 그런 자금을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선사를 이제 인수를 하는 데에도 약간 6천억 정도 썼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NFT의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면 역시 이에 따라서도 자금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충분히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충분히 여유롭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해야 될 문제는 사실 딱히 아니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NFT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선사,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규모 혹은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2025년부터 이쪽 섹터에서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